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액세스 실전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본강을 통해서 액세스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작업해야 될 게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자, 테이블 붉은색으로 써보도록 하죠. 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고, 자, 테이블을 한 개짜리 만들 수도 있고 두 개짜리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한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는 쿼리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쿼리라는 작업이 엑셀에서 비교하면 계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이블 쿼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제 출력과 관계되는 폼이라는 입력 화면과 그리고 보고서라는 출력 화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결국 우리의 목표는 폼과 보고서를 예쁘게 작성해서 두 장의 프린트물을 출력하는 게 우리의 액세스의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 폼과 보고서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테이블과 쿼리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만 폼과 보고서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본강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이번 첫 번째 모의고사는 그래도 조금 천천히 진행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액세스 실전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문제 화면과 그리고 액세스 화면을 띄워두고 바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죠. 자, 파일 이름을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1회니까 자, 이거 다 지우시고, 자, 실전 액세스 1회라고 할까요? 자, 액세스 실전 01회라고 파일명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감독위원이 지시하는 이름으로 저장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저장 위치는 폴더 단추를 클릭하셔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아마 감독위원이 C 드라이브에 저장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C 드라이브 저장하시는데, 자,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탭을 들어가서 자, 액세스 실전 01회라는 이름으로 확인을 누르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기 단추를 누르면 액세스의 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액세스 화면에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보면서 테이블부터 만드는데, 우선 문제 분석을 하게 되면 자, 문제 1번에 액세스 화면에서 입력 자료 데이터는 자, 이렇게 테이블이 한 개가 있고 여기 테이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작은 테이블 2번. 자, 이렇게 문제를 받자마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아, 이번 문제는 테이블 2개짜리가 나왔구나. 자, 테이블 2개를 만들면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천천히 우리가 배운 대로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테이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드명부터 입력해야 되니까 자, 디자인 보기 단추 누르셔서 자, 첫 번째 테이블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되겠죠. 테이블 이름은 이미 저장해도 되지만 그대로 나온 이제 디폴트 값으로 테이블 1번이라고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우선 기본 키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또 반응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와 함께 사무자동화 액세스를 풀어 가시는 분들은 기본 키 설정은 무조건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 키 열쇠 단추를 클릭하셔서 기본 키는 없애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주문 번호부터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문 번호를 입력하고요. 주문 번호라고 입력하고, 자, 엔터를 치면 커서가 아래쪽에 떨어지면 잘 된 거고요. 혹시나 엔터를 쳤을 때 아래쪽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그쵸,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액세스 옵션 단추 누르셔서 고급 탭에서 요거 그쵸, 엔터 키를 입력할 때 이동을 다음 레코드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엔터 치면 커서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종류가 되겠네요. 종류 엔터, 그 다음에 운송편, 그 다음에 수송량, 그 다음에 단가 N인데, 그 필드명은 될 수 있으면 특수 문자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단가 갈로 N이라고 원래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우리는 단가 N이라고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본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적은 폼과 보고서를 출력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폼과 보고서에서만 정확하게 나오도록 해주면 되고, 자, 필드명 작성할 때는 임의로 우리가 작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테이블 첫 번째 필드명을 다 입력하게 됐고요. 자, 형식을 바꿔 주셔야 되겠죠. 자, 주문 번호라는 것은 A1001 그리고 B2001 이런 식으로 알파벳과 숫자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로 바꿔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열무, 포기, 총각, 김치에 대한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또 텍스트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운송편 배 비행기니까 텍스트, 그 다음에 수송량은 300, 250 숫자니까 얘를 숫자로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단가는 역시나 숫자니까 얘도 숫자로 바꿔주세요. 숫자. 자, 그리고 이제 액세스의 디폴트 값은 한글이 먼저 나오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여기 주문번호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자, 주문번호 필드 이름을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속성창에서 IME 모드를 찾으셔서 이 IME 모드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뭘로 바꾼다? 그쵸? 현재 상태 유지로 바꿔주시면 입력할 때 상당히 편리하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요거 정리하시면서 자, 그러면 테이블을 1번을 만들기 위한 필드명을 다 입력을 했죠.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자, 보기 단수 누르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저장할까요? 라고 묻겠죠. 자, 얘라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문번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A부터 시작하니까 자, 대문자로 적혀있으니까 대문자로 입력을 하죠. A1001 엔터. 그 다음에 B2001 엔터, B2002 엔터, A3001 엔터. 혹시나 여러분들이 칠 때 자꾸 우는 사람들 있죠? 운다는 얘기는 U자가 나온다. 뭐 한글을 영어를 입력해야 되는 자꾸 한글이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IME 모드를 현재 상태 유지로 바꿔주면 방금 전에 입력했던 첫 번째 글자에 따라서 한글 영문이 정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A3001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A1002, B3002, B1003, A2003, B3003. 자, 이렇게 B3003까지 다시 B3003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종류 입력하도록 하죠. 자, 열무, 포기, 총각. 엑셀에서는 위에 한번 입력했던 텍스트가 첫 번째 글자 메뉴가 하면 자동으로 나오지만 액세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총각, 열무, 포기, 열무, 포기, 총각.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운송편으로 넘어가서 자, 배와 비행기를 입력하는 거죠. 배, 비행기, 비행기. 자, 천천히 정확하게 비행기, 비행기, 배, 비행기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송량 부분은 이제 숫자니까 300, 250, 190, 380, 80, 153, 188, 278, 100이 되겠고요. 자, 단가엔 입력할게요. 자, 300, 200, 200, 300, 200, 250, 250, 250.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필드명과 이제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항상 그 액세스 할 때 기억하셔야 될 거, 자, 요 단추 누르면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죠. 자, 디자인 보기 창에서는 뭘 만든다? 첫 번째 테이블에 이 필드 이름을 만들어 주는 곳이고요. 그죠? 필드 이름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 단추 눌러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넘어오셔서 아래쪽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해 주는 거. 자, 이 과정이 우리가 테이블 만들기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다. 자, 이 부분은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입력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 1을 다 만들었고요. 자, 테이블 1 다 만들었으면 자, 오른쪽에 있는 X 단추 눌러서 이 테이블을 닫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테이블 1이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려면 더블 클릭하면 다시 열리고요. X 단추 눌러서 닫아 버리시는데 실수로 이거 닫아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액세스로 완전히 종료시키는 거고 현재 만든 테이블 1을 종료시킬 거니까 닫아 둘 거니까 여기 있는 X 단추 눌러서 닫아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만들기 탭으로 넘어가서 자, 테이블 만들 거니까 자, 테이블 만들 거니까 자, 어떤 테이블을 만든다? 기본적인 우리가 테이블 만들 거니까 바로 테이블 누르셔도 되겠죠? 자, 테이블 누르셔서 두 번째 테이블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역시나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필드명부터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장할까요? 물어주니까 당연히 테이블 2라는 이름으로 확인 단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키 설정 무조건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키 박스에서 열쇠 단추 체크를 없애 주시고요. 자, 필드 이름 뭘로 할까요? 운송편이라고 하면 되겠죠? 운송편 엔터. 그 다음에 운송 비율 엔터. 자, 운송편은 데이터 형식이 뭡니까? 비행기 배니까 역시나 텍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운송 비율은 5% 2%는 텍스트입니까? 숫자입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퍼센트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텍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5%는 사실 0.05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숫자로 바꿔 주십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숫자라는 의미가 운송 비율이 만약에 퍼센트로 나오면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기본적인 정수를 나타내요. 우리 정수와 실수 우리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정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딱딱 끊어지는 1, 2, 3 이런 것들이 정수고요. 실수 같은 경우에는 뭐 0.1, 뭐 0.01 이런 것들을 실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필드의 크기를 정수에서 뭘로 바꿔야 된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입력이 돼야 되니까 실수 형태로 바꿔 주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소수 이하 자릿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 2%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입력할 때 5%, 2%라고 퍼센트를 붙여서 엑셀처럼 입력하는 게 아니라 XSS는 어떻게 해요? 5%를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그쵸? 0.05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50%라고 나오면 뭘 입력한다? 0.5라고 입력하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할 거니까 소수 이하 몇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나와야 되니까 소수 자릿수를 얼마로? 2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바꿔주셔야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입력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까지 챙겨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필드 크기를 정수롱에서 실수로 바꿔주는데 실수가 싱글과 더블 두 가지가 있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실수 더블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수 이하 자릿수를 몇째 자리까지? 두째 자리까지 보이게끔 해달라. 자, 이렇게 속성을 만들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하러 데이터 세트 보기 단추 눌러서 자, 변경된 부분 테이블 저장할 거니까 당연히 예라고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비행기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배라고 입력하고요. 자, 운송 비율은 이렇게 엑셀처럼 5% 이렇게 입력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 소수로 고쳐서 0.05라고 입력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0.02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죠. 자,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입력하니까 0.05라고 입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이라고만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까 속성에서 정수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입력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실수일 경우는 반드시 실수 더블로 바꿔주시고 소수 이하 몇째 자리까지 나오게 할 건지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 1과 테이블 2가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작업 테이블까지 완성을 했죠. 자, 이제 두 개의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쿼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쿼리 작업은 아래쪽에 이 문제 3번의 자료 처리 양식에서 2번부터 그쵸? 여기 5번까지 이 부분이 쿼리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될 또 계산해야 될 필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쿼리 만들 거니까 역시나 만들기 단추로 들어가셔서 자, 쿼리 만들 때는 뭘로 만든다? 쿼리 마법사, 쿼리 디자인, 매크로 뭐다? 쿼리에서는 그냥 쿼리 디자인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쿼리 디자인 단추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이 대화 상자는 우리가 앞서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만들어진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어떻게 추가할 거냐고 묻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두 개의 테이블을 모두 써서 새로운 쿼리를 만들 거니까 테이블 1번 추가, 그리고 테이블 2번도 추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했기 때문에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이 이게 테이블 1번이고 얘가 테이블 2번이 되겠죠. 현재 우리는 쿼리라는 것을 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서 우리가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어 놓은 곳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 테이블 2를 닫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작업 중인 것은 쿼리 1번이라는 것만 작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개의 테이블일 경우에는 반드시 두 개의 테이블과 서로 관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XS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 주셔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맺는다 그랬다? 그쵸?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에 있는 공통 속성, 다시 말해서 운송편이 두 개가 똑같이 존재를 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운송편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오른쪽에다가 운송편을 갖다 놔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생기면서 두 개의 테이블이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관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진하게 된 이 관계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나타나는 대화 상자 조인 속성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 창이 안 뜹니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 다시 취소 누르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무 반응이 없죠. 그렇죠? 반드시 이쪽 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조인 속성이라는 대화 상자를 띄워 주십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해당되는 2번. 자, 묻지 말라 그랬습니다. 묻지 말고 무조건 2번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해 드립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좀 유명한 서적의 책이나 그죠? 서적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가만히 쳐다보면 그 책에서는 아까 선생님 기본 키를 설정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기본 키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 관계 설정할 때 이거 더블 클릭한다는 설명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본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키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관계 설정을 안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기본 키를 전부 다 설정을 안 하고 들어왔잖아요. 기본 키 설정을 안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관계 설정에서 더블 클릭해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제가 몇 번 선택하라? 2번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나 이 과정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저 조대호는 여러분들이 이 사무자동화 실기를 100점 만점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연구하고 제작하고 근 한 20년 가까이 사무자동화를 강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무자동화의 액세스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만의 방식과 저만의 전략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계세요. 이 여담이긴 한데 시험장에 가면 시험장에 PC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PC, 2번 PC, 3번 PC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시험 치러 갔는데 이 자리에 앉았단 말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열심히 치고 있는데 1번 학생과 2번 학생은 다른 사이트에서 강의를 듣거나 또는 다른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를 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1번 학생과 2번 학생이 열심히 이 테이블 만들면서 기본 키 설정을 해야 된다고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그리고 시험 치기 직전에 기본 키 설정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혼자서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나 혼자 중간에 앉아서 대호쌤 강의를 듣고 대호쌤은 기본 키 설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옆에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본 키 설정해야 된다. 그 말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그쵸? 아 그러면 나도 기본기 해야 되는 갑다. 그래서 시험지로 가서 대호쌤 말 안 듣고 기본기 설정하다가 모든 걸 다 망치고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세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저만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서 모든 실전 모의고사를 마스터한다면 충분히 한번 두고 보세요. 시험지로 가서 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끝나나 여러분들이 먼저 끝나나 물론 타이핑 속도 때문에 여러분이 늦게 끝나는 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은 타이핑 속도라면 작업하는 속도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처음에 테이블 만들 때 기본키 설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대신에 기본키 설정을 안 하는 대신에 이렇게 관계 설정을 맺은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뭐만 2번만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모든 게 끝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됩니까? 자, 여담으로 빠졌는데 자, 결국 테이블 1과 자, 테이블 2를 우리가 만든 상태에서 자, 테이블 1번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체를 모두 아래쪽에 떨어뜨리면 돼요. 하나하나 각각 떨어뜨려도 되겠지만 요 별표 버튼을 더블 클릭하셔서 별표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에 떨어지죠. 자,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테이블은 공통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만 여기 운송편이 이쪽에 있으니까 운송편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 비율만 더블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제대로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세트 보기로 넘어가서 자, 주문번호, 종류, 운송편, 수송량, 단가 N까지가 뭐였어요? 테이블 1번이었죠? 그쵸? 테이블 1번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운송 비율이 테이블 1번에서 만든 거와 이제 겹쳐서 비행기일 경우에는 5%, 배일 경우에는 2%가 자동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쿼리를 완성을 한 건데 자, 여기까지가 아니죠. 쿼리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필드를 더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계산 쿼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을 보면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세 번째 칸부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가 1부터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처리 조건 1번에 자, 종류별로 정리한 후에 이게 종류별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룹하라는 얘기죠. 그룹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 내에서 주문 번호를 오름차 순으로 정의를 한다.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다? 그쵸? 얘는 보고서 작업할 때 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쿼리에서는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쿼리에서는 이렇게 단순 계산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2번부터 5번까지가 쿼리에서 하는 일이고 6번, 7번은 소개와 총계는 어디서 하는 거다? 그쵸? 보고서에서 소개와 총계 그리고 1번에 있는 그룹화 시켜서 정렬하는 것도
보고서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럼 이번 쿼리에서는 단가원, 수송액, 운송료, 순이익 네 가지 계산을 여기서 하나 둘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가원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칸에서 자, 특수문자 입력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단가원이라고만 입력하고 세미콜론 하시고 난 다음에 단가 n 곱하기 13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돼요. 자,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러서 정확하게 답이 단가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여 볼게요. 자, 중간에서 더블 클릭, 자, 여기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전체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중간에서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줄어서 한꺼번에 보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은 액세스 화면을 전체 화면을 띄워놓고 보시기 때문에 다 보이시겠지만, 저는 강의를 위해서 왼쪽에 이 문제 화면도 띄워놓고 또 오른쪽에 또 액세스 화면 띄워놓고 하니까 화면이 좀 좁아요. 그래서 일부러 글자 크기를 제가 줄이겠습니다. 자, 9포인트로 자, 줄이면 전체가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굳이 이 부분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화면 전체를 키워놓고 작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자, 세 번째 수송액을 계산하도록 하죠. 자, 여기서 수송액을 계산하는데, 수송액 선생님, 이 칸이 너무 작아서 입력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 했죠? 그쵸, 요거 작성 단추를 클릭하셔서 자, 이렇게 뜨는 상태에서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되니까, 수송액은 수송량 곱하기 단가원이네요. 수송량 곱하기 단가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오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또 괄호를 막 붙여요. 우리는 필드 입력할 때 괄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괄호를 쓰지 않고 필드명 입력한 그대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송액은 수송량 곱하기 단가원이니까 그대로 하시고, 자, 확인 단추 누르시고 그 다음 계산으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작업한 이 수식이 제대로 작업이 됐는지를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러서 답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답이 나왔으니까 다시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그 다음 계산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순이익은 땡땡. 자, 엑셀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이렇게 는 하시는 분 계시는데, 는이 아니고 액세스는 세미콜론입니다. 자, 세미콜론에서 순이익 땡땡 수송액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운송료라고 하시고 엔터를 친 다음에, 역시 다음 계산 넘어가지 마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 눌러서 답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쵸? 매개변수값 입력 이렇게 나오면 뭐라는 얘기예요? 이 운송료라는 글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해 보죠. 운송료라는 글자가 텍스트가 없다는 얘기니까 확인해 보니까 순이익은 수송액 마이너스 운송료잖아요. 그러면 운송료를 여기서 내가 보니까 오타가 없어. 근데도 그렇게 나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자, 이 내용을 다 지우고요. 에러가 나니까 다 지워 주셔야 되겠죠. 자, 지우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친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넘어가 보니까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주문 번호, 종류, 운송편, 수송량, 단가N, 그 다음에 운송 비율, 그 다음에 단가원, 수송액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제에서 계산식은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수송액 마이너스 운송료를 하래요. 근데 운송료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운송료가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운송료는 어디서 계산한 거야? 쿼리의 앞부분에 여기에 운송료 여기서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운송료가 있어야 이 운송료에 들어가서 계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쿼리 계산식 앞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뭘 문제가 생겼어? 지금 내가 운송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운송료를 건너뛰고, 그쵸? 건너뛰고 순이익을 계산하려고 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이익이 계산이 안 됐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내가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중간에 이거 하나 빼먹고 그 다음 거 막 계산하다 보니까 답 안 나와요. 앞만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앞에 걸 하지도 않고 뒤에 게 답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겠죠. 자,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어떤 그 경우의 수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수송료까지 계산했으면 운송료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송료 땡땡 뭐랍니까? 운송료는 수송액 곱하기
운송 비율로 하고요. 엔터 친 다음에 운송료가 제대로 나오는지 데이터 시트 보기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운송료 나왔죠? 네, 확인이 됐어요. 자, 다시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순이익 땡땡, 순이익은 수송액 마이너스 운송료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되겠네요. 자, 보기 단추 누르셔서 마지막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크롤 바를 오른쪽으로 쭉 옮겨 볼게요. 자, 순위까지 계산되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단가부터 시작해서 순위까지 네 가지를 우리가 쿼리에서 작성을 해서 오른쪽에 단가 1부터 시작해서 수송액, 운송료, 순위까지를 쿼리에서 계산을 해서 사실 테이블에서 만든 필드에 비해서 4개의 필드가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쿼리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쵸? 쿼리 작업 다 끝났으면 쿼리 작업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저장할까요? 묻겠죠? 자, 저장할까요? 물으면 쿼리 이름을 그대로 쿼리 1로 저장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이름을 만드셔서 저장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 저장 파일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액세스 들어올 때 이 액세스 실전 1회라는 이 파일명이 중요한 거지 내부에서 저장하는 것은 여러분 임의로 저장하시면 되기 때문에 쿼리 1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 누르셔서 쿼리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됐어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만들었고 쿼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쿼리 1이 있고 여기도 쿼리 1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모든 테이블 단추 누르셔서 그죠? 누르셔서 이것을 개체 유형으로 바꿔주세요. 그죠? 현재 테이블 관련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개체 유형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테이블은 테이블끼리, 그 다음에 쿼리는 쿼리끼리. 그죠? 그 다음에 폼 보고서를 만들면 폼과 보고서 그룹이 따로 생기니까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순서대로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거 누르셔서 그죠? 개체 유형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모든 액세스 개체를 체크하셔야만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를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쵸? 자, 이제 쿼리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다? 그쵸? 폼을 만들어야 되죠. 요거 폼입니다. 자, 이 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기 탭으로 가셔서요. 만들기 탭. 자, 폼은 이쪽 그룹이 폼 탭이죠. 여기서 우리가 폼을 만들 건데 뭘 선택합니까? 그쵸? 폼 디자인을 바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폼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난 우리가 본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자동화 실기에서 폼의 유형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단순형과 단순히 요거 뭐라고 부릅니까? 입력 화면용. 그죠? 입력 화면형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고요. 또는 이런 유형 말고 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목록형 형태의 유형이 최근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과거에 많이 출제됐던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는 기본 입력 화면만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실전 모의고사 2회, 3회, 4회, 5회에서는 전부 다 목록형 형태의 폼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가 나오든 목록형이 나오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력 화면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입력 화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이 눈금자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눈금자가 없는 게 편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눈금자가 있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눈금자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그 위치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눈금자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너비는 15cm 정도로 늘려주십니다. A4 용지에 가장 잘리지 않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가로 15cm 정도가 되시고요. 자, 세로는 10에서 한 12cm 정도까지 열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뭐 한 10cm까지만 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단순형 같은 경우에는 10cm 범위 내에서가 가장 예쁘게 잘 작업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뭡니까? 자, 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 주문번호, 단가 N, 종류, 수송량, 그리고 운송편, 운송 비율이라는 필드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드 추가할 거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기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필드 추가 버튼이 있으세요. 자,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쵸? 자, 여기에 오른쪽에 현재 보기에 추가할 수 있는 필드가 없습니다 돼 있는데 자, 모든 테이블 표시 단추를 누르면 테이블 1에 있는 필드와 테이블 2에 있는 필드가 다 보이시죠?
그죠? 현재 폼 안에 내용 보니까 주문 번호부터 운송 비율이 이 테이블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쵸?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들의 필드 중에서 이쪽에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주문 번호, 종류, 운송편, 수송량, 단가 n이 여기에 다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운송 비율까지. 그런데 여기에 존재하는 게 만약에 아까 우리가 쿼리에서 계산했던 단가원, 수송액, 운송료, 순이익 중에 어느 하나가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면 현재 테이블 1과 테이블 2에는 그 필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만들었죠? 쿼리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쿼리에서 만든 것은 테이블에서 만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보다 쿼리를 불러와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필드 목록 단추를 제가 다시 살짝 닫겠습니다. 살짝 닫고 우리가 불러올 때 기존 필드를 추가하기 전에 속성창을 띄워서, 속성창을 띄우는 방법은 이 속성 시트 단추를 누르도 되지만 이 빈 부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속성 시트 창이 따로 뜹니다. 그죠? 분리를 시킬 수도 있고 이쪽에 배치시킬 수도 있는데, 자, 분리를 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 속성 시트 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중에서 모두 탭에 보면 첫 번째 이 레코드 원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레코드 원본이 지금 비어져 있잖아요. 자, 오른쪽에 삼각형 단추 눌러서 이 레코드 원본을 우리가 뭘 가져오겠다? 쿼리를 가져오겠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쿼리를 원본으로 해서 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속성창은 언제든지 다시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일단 닫아두고요. 자, 그러면 기존 필드 추가 단추를 다시 한번 눌러보면 레코드 원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필드 자체가 테이블 1번에 있는 거 외에 수송액이라든지 단가 원이라든지 운송료, 순이익이 다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보니까 구별하기가 좀 힘드니까 아래쪽에 현재 레코드의 원본의 필드만 표시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 필드를 한눈에 쉽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추가하고, 그쵸? 또 하나 선택해서 추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자릿수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다시 지우고, 자, 추가할 때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주문번호, 종류, 운송편. 자, 주문번호, 종류, 운송편이죠. 요 세 개를 첫 번째 거 클릭하고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세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던져주죠. 자, 이렇게 어때요? 자, 줄이 나란히 나열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좌측에 배치시킬 거니까 왼쪽에서 한 두 줄 정도 띄워서 키보드에 화살표 키를 이렇게 누르면 전체를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화살표 키 누른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두 줄 정도 띄워준 위치에 추가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잠시 치운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단가 N, 수송량, 운송 비율이 있죠. 그러면 단가 N, 그 다음에 수송량, 컨트롤 키 누른 겁니다. 그 다음에 운송 비율, 이게 세 개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던져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수송량과 단가엔이 이 순서가 여기랑 순서가 안 맞으니까 요것만 따로 이제 끌어올려 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6개의 필드는 다 추가를 한 거예요. 그죠? 자, 필드 목록 단추는 닫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가엔 얘만 하나 선택을 해서, 그죠? 선택해서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 키보드에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화살표 키로 이렇게 적당히 움직여 주시고, 자, 얘도 선택해서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자, 적당히 이렇게 옮겨 주시면 세 줄이 나란히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해서 6개를 선택해서 오른쪽에다가 한 칸 정도 띄우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전체 폭이 얘는 크고 작고 뭐 크고 작고 이렇게 하면 보기가 싫으니까 전체를 선택해서 전체를 선택한 위에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자, 맞춤, 크기, 그리고 뭐 위치, 뭐 이런 레이아웃,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기능을 쓸까요? 자, 크기를 가지고 가장 긴 길이에 맞춰주면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가장 긴 길이에 맞춰주시게 되면,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셔서 자, 가장 넓은 너비에 자, 크기를
가장 넓은 너비로 맞춰주게 되면 전체 중에서 가장 넓은 너비의 길이에 딱 맞게 늘어나요. 자,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좀 좋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가 수동으로 바꿔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수동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속성창을 열어서 자, 전체 길이를 적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폼에서는 제가 봤을 때 2.5cm가 가장 괜찮아요. 2.5. 그래서 현재 너비가 3cm로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2.5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전체의 너비가 2.5cm로 만들어져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중간에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띄어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붙여서 보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자, 맞춤에서 왼쪽 맞춤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에 딱 붙어서 나타나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른쪽 두 개를 한 칸 정도 띄우겠습니다. 키보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한 칸 정도 띄워주면 아주 적당하게, 그죠? 자, 제가 원하는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위에서 적당한 센티미터를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2cm를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1cm, 자, 오른쪽에 2cm, 전체는 한 15cm 정도의 여백이 A4 용지 한 장에 출력되기에 가장 알맞는 크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제일 보기가 좋겠다. 자, 위쪽에 띄우는 것은 3cm를 띄우든 4cm를 띄우든 5cm를 띄우든 상관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인쇄할 때 여백을 전체 위쪽에서 6cm 띄우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인쇄할 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지금은 이제 전체를 뭐 그 세 줄 띄우는 것도 좋지만 뭐 한 5줄 정도 띄워서 이렇게 내려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전체를 예쁘게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쁘게 잘 꾸며서 만들어 주느냐, 뭐 예쁘다 안 예쁘다를 따져서 뭐 감점이 크고 작고 그런 거는 사실 많이 없으세요. 그죠? 근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좀 예쁘게 나와요. 그죠? 제가 좀 꼼꼼하고 또 혈액형 A형이다 보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체를 선택해서 얘를 가운데 정렬해 볼까요? 그죠?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역시나 디자인 메뉴에서도 이제 도구 상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정렬은 홈 메뉴에 가면 이렇게 가운데 맞춤 누른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누르시면 전체가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 맞춤이 될 거고요. 그쵸? 뭐 글꼴 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적당히 프린트했을 때 예쁘게 나오게끔 좀 줄여주셔도 되고, 뭐 내용이 많으면 좀 줄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용이 적으면 좀 더 크게 눈에 띄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미리 보기 화면을 한번 보면서 예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목표는 뭐다? 얘네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얘네처럼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요 보기 단추, 폼 보기 단추 누르셔서 넘어가 볼게요. 어떻습니까? 자, 얘처럼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하세요. 자, 현재 자, 주문 번호, 종류, 운송편이 문제에서 이렇게 왼쪽이 딱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보다 좌측 정렬이 낫겠구나. 근데 이 안에 나오는 이 답들은 사실 왼쪽에 붙어서 나오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운데 정렬돼서 나오는 게 보기가 좋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문제에서 이렇게 왼쪽 정렬 맞춰져 있으니까 아, 얘는 왼쪽 정렬 맞추는 게 좋겠구나.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왼쪽 정렬 할 거예요. 미리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문 번호 그대로 나와 있죠. 열무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가 N 300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단가 N이라는 글자가 얘가 우리가 얘가 뭐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출력, A4 용지에 출력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출력할 때는 반드시 이 갈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이 모양대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단가엔에 갈로를 붙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주문번호, 종류, 운송편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다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필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다 붙어서 나오죠. 아, 이 세미콜론을 다 없애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운송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답이 나왔을 때 지금 0.02로 돼 있죠. 근데 실제로 이런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표시가 나오게 하는 게 맞아요. 이 아래쪽에 지시사항에 보면 퍼센트 표시하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퍼센트 형태로 표시한다는 것은 백분율 형태로 표시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보기 위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보기 단추 밑에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이제 꾸며주는 거죠. 아까 뭐랬어요? 얘네들 좌측 정렬, 또 얘네도 이렇게만 선택해서 좌측 정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그랬었죠? 그쵸? 요 앞에 콜론 다 없애줍니다. 딜리트. 자, 커서를 안쪽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커서가 왼쪽에 있을 때 딜리트. 그죠? 커서가 콜론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 백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다 치워주면 되겠죠. 자, 얘는 치워주면서 여기에 단가 N이라는 갈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에는 단가 n에 괄호가 붙어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괄호를 붙여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괄호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얘는 단가 n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박스가 아니에요. 얘는 단가 n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박스가 아니라 단가 n이라고 적어 있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계산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괄호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괄호를 맞춰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운송 비율 요 칸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 부분 왼쪽에 있는 운송 비율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 박스에 나오는 숫자가 백분율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창, 다시 말해서 속성창을 띄울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죠? Alt 엔터를 쳐도 되고, 그죠? 이렇게 속성 시트가 나오면 얘를 어떻게 한다? 형식을 백분율 형태로 바꾸겠다. 자, 백분율 형태로 바꾸고 백분율로 바꿨을 때는 소수 자릿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소수 자릿수 나올 필요 없겠죠. 소수 자릿수 0으로.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폼 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수행이 됐는지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자,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자, 폼에서 해야 될 일은 주문 현황이라는 이 제목과 그리고 바깥쪽 이 박스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폼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다시 보기 단수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 제목부터 입력할까요? 자, 제목 입력할 때는 여기에 가나 단추는 레이블 단추고요. 가나하고 여기 I 단추는 텍스트 상자예요. 우리가 글자를 입력한다고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순히 글자만 입력할 때는 레이블 단추를 이용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자,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만들어 줘서 여기에다가 주문 현황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쳐서 완성을 한 다음에, 그죠? 홈 메뉴에 가서 글자 크기를 한 16포인트 정도로 키울게요. 이따 지시사항이 있을 겁니다. 액세스는 대부분 16포인트예요. 그리고 글자 밑에 밑줄, 그리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니까 주문 현황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만든 레코드가 나와 있는, 필드가 나와 있는 얘네들 위에 이렇게 1cm 띄우고, 자, 이 폭에 맞춰서 이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 폭에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안에 글자를 쓰고 가운데 정렬하니까 전체의 가운데에 글자가 딱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자, 좋습니다. 자, 바깥쪽 테두리 만들면 되겠네요. 자, 바깥쪽 테두리는 역시나 디자인 메뉴에 보면 사각형이 있어요. 요거 사각형. 이 사각형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부터 드래그해서 자, 이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사각형 테두리가 조금 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선 굵기를 사각형 테두리를 조금 굵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보기가 좋아요. 한 2pt 정도.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기 메뉴 눌러서 전체를 한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나와 있죠. 이 박스 자체가 프린트 기에 따라서 좀 흐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디자인 보기에서 이 박스죠. 이 박스와 그리고 이 박스. 제가 Shift 키 누른 겁니다. Shift 키 누르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 이 박스도 다 같이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선 굵기를 2pt 눈에 확 띄기 위해서 2pt 말 3pt로 해볼까요? 그죠? 3pt로 바꿨습니다. 자, 되게 굵어 보인다. 그쵸? 자, 보기 메뉴 누르셔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가 아주 굵고 선명하게 박스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도 성격 꼼꼼하신 분들은 이거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죠? 예쁜 거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래쪽을 선택해서 화살표를 약간만 이렇게 내려주고요. 좀 더 내릴까요? 이렇게 내려주고, 또 아래쪽에 이 부분도, 그쵸? 자,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럼 이 박스의 크기도 약간만 아래쪽으로 더 늘려주죠. 이렇게. 자,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쵸? 좀 더 늘어나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의 간격이 제대로 안 맞거나, 그쵸?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띄워야 되는데 덜 띄웠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큰 감점은 없어요. 감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채점하는 분들은 테두리가 있느냐? 테두리가 있느냐? 있으면 정상적이고 없으면 감점이 약간 주고, 제목이 있느냐? 제목이 오타가 있느냐?
그죠? 이 레코드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값이 나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지, 이 디자인이 예쁘다 안 예쁘다 갖고는 감점이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전체적으로 계산 정확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거 꾸미다가 시간 너무 많이 보내면 큰일 난다는 거, 그쵸?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면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수업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보고서 과정까지 몇 시간에 다 끝낼 건데, 우리 커피 한잔 하고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화면 일시 정지 시켜놓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커피 한잔 하고 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자, 커피 한잔 하고 오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인강에서 이렇게 중간에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라는 강의가 잘 없을 겁니다. 저는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호흡을 하면서 강의하는 것처럼 실전에서도 인강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 둘 곁에 있는 것처럼 같이 작업하는 의미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커피 한잔 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보고서를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간이 벌써 한 45분 정도가 경과가 되고 있는데 남은 10분 정도를 할애해서 보고서를 완성을 해볼 텐데요. 1시간 내에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이 만들어진 이쁜 폼을, 그죠? 닫아주시면 되는데, 닫을 때 저장할까요? 물으면 그냥 폼 1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아까 쉬면서 미리 닫는 바람에 저장이 돼 버렸는데, 여러분 닫으면서 저장할까요? 물으면 폼 1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닫았고요. 이제 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셔서, 자, 보고서 만들 때는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법사를 다 쓸 건 아니지만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보고서 마법사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필드를 추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보고서에서 필요한 필드는 아래쪽에 이런 모양의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 필드는 필요한 게 여기서 종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순위까지 몇 개의 필드? 7개의 필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개의 필드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던져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자, 순서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종류죠. 자, 종류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주문번호, 그 다음에 운송편, 단가 N 아니에요. 단가 1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송료, 그 다음에 수송액, 그 다음에 순이익.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필드를 던져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버튼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룹 수준 지정하시겠습니까? 묻는데 이거 하지 말고요. 우리는 바깥에 빠져나가서 그룹을 할 거거든요. 이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이따가 우리 위에서 이 부분에서 종류별로 정리한 후에 이게 그룹 지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종류 내에서는 주문번호 오름차순 정리한다, 이 부분인데, 보통 다른 그 서적에서 나온 책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다 작업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꾸미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에서 그냥 바로 마침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보고서 마법사를 실행시켜서 첫 번째 필요한 필드만 오른쪽에 던져주고, 그죠? 뭘 보고? 이 부분, 문제 속에 이 필드 필요한 부분이 종류부터 순위까지니까 그것만 오른쪽에 던져주고 바로 보고서 마법사를 맞춰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됩니까? 자, 이렇게 하면 보고서 미리 보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이 쿼리란 말 대신에 이 모모 회사 수출 현황이라는 제목을 이 안에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이 보고서를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이미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꾸미는 과정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고 예쁘게 지금부터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상태니까 인쇄 미리 보기 상태를 일단 닫아주시고요. 닫아주시면 디자인 보기 상태로 넘어오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제목이 들어갈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자, 요 양방향 화살표가 이렇게 생기죠. 경계선에서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어느 정도 여유, 그죠? 한 5줄, 4줄 정도의 여유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얘를 그대로 선택해서, 그죠? 뭐 지우고 다시 써도 되는데, 선택해서 모모에서 수출 현황이니까 제목이 들어갈 부분을 이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14cm까지 만들게요. 왜 그러냐면 보고서의 너비도 제가 15cm로 맞출 거니까 15cm로 맞추게 되면 좌측에 1cm 띄우고 우측에 1cm 띄운 상태에서 제목을 쓴다는 얘기죠. 자, 쿼리 1이라는 이 부분을 지우고, 자, 모모 회사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뭐 좋은 회사,
그죠? 좋은 회사, 수출 현황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이제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한글에 자음에 미음 한자 누르고 키보드에 한자 키 누르면 이렇게 특수 문자 창이 나타나요. 그죠? 여기서 말음모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뭐뭐 한 번 더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눌러서 말음모를 찾아서 뭐뭐 회사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쳐서 글자를 다 만든 다음에 홈 메뉴에서 가운데 맞춤 밑줄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럼 제목이 만든 거예요. 그죠? 자, 제목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페이지 머리글, 본문,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선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그룹 추가입니다. 그리고 정렬 추가입니다. 자, 오피스 2007 버전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주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룹 추가를 눌러서 종류별로 그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룹 추가 누르셔서 뭘 선택한다? 종류를 선택해요. 그죠? 자, 종류를 선택하면 이 종류 머리글이 자동으로 열리죠. 근데 이 종류 머리글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세히 단추를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종류 머리글, 이 머리글 구역을 표시할 거냐라고 물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추를 누르셔서 나는 머리글 구역 사용 안 할 거야. 그래서 머리글 구역 표시 안 함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머리글 구역이 사라지게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정렬 추가 단추를 누를 건데 여기 보면 주문 번호의 오름차 순으로 정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정렬 추가를 누르셔서 주문 번호를 클릭합니다. 그죠? 오름차 순으로 정렬한다 돼 있으니까 그죠? 여기 보면 오름차 순으로 돼 있죠. 만약에 문제에서 내림차 순으로 하라는 말이 나온다면 요거 삼각형 누르셔서 내림차 순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더 이상 건드릴 거 없거든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그룹의 정렬 및 요약 과정까지 다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여기 X 단추 눌러서 살짝 닫아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꾸미기 들어가면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페이지 바닥글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바닥글은 없애버릴 건데 뭐 없애는 것도 좋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없애고 얘를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죠? 이 안에 있는 객체가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서 페이지 바닥글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운 다음에 양방향 화살표 만들어서 이렇게 뚜껑 닫듯이 딱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페이지 바닥글이 안 보이게 됩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고서 바닥글은 필요로 해요. 자, 보고서 바닥글을 이렇게 1cm 정도 열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쯤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기 단추를 살짝 눌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이 종류 필드, 주문 번호 필드, 운송인 필드를 간격을 맞게끔 샵 표시 나온 것은 칸이 너무 좁은데 들어가 있는 숫자는 많기 때문에 샵 표시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에러 메시지가 아니에요. 칸을 누르면 모든 숫자가 다 보이게 돼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이 삼각형 단추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 넘어가셔서 그럼 이 안에 있는 크기를 다 맞춰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맞출 거냐면 자, 이렇게 전체를 선택합니다. 이 개체를 다 선택을 하죠. 자,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전체의 박스 크기를 똑같이 맞출 거예요. 자, 똑같이 맞춘다는 의미는 여기 보면 속성 시트 창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서 아까 우리 폼에서는 2.5cm 이 박스의 크기 만든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에서 이 개체의 너비를 역시나 2.5로 만들어 볼게요. 2.5 엔터. 자, 이렇게 치니까 어떻습니까? 전체가 똑같은 크기로 다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깔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2.5로 만드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15cm에서 16cm 정도 폭으로 해야만 A4 용지 한 장에 예쁘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순이익이 이만큼 넘어가 버리니까 실제로 얘를 최대한 왼쪽으로 붙인다 하더라도 거의 17cm까지 넘어갈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숫자를 좀 더 줄일게요. 그죠? 한 2cm 정도까지 줄여 보겠습니다. 자, 2라고 치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전체가 2cm 크기로 다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니까 한 15cm 정도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전체가 속성창은 잠시 닫아두고요. 자, 전체를 이렇게 화살표 키, 지금 제가 방향키 왼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안쪽으로 좀 들어오게끔 이렇게. 자, 꼼꼼하신 분들은 좀 더 넓히고 싶다. 그러면 속성창 다시 불러오셔서 2.1cm로 한번 늘려볼까? 2.1cm 엔터.
그죠? 그러면 15cm가 살짝 넘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뭐 물론 그 시험장에 가서 계산기 꺼내놓고 계산하기는 좀 그렇지만, A4 용지 한 장에 예쁘게 들어오려면 한 15cm에서 16cm 정도라 그랬죠. 만약에 15cm 폭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필드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그러면 15 나누기 7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을 너비의 크기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필드 개수가 6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15 나누기 6으로 했을 때 나오는 값을 만들어주면 이 15cm 안에 정확하게 이 필드 크기가 다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임의로 너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게 나와요. 자, 그런데 자, 보기 단추를 계속 눌러서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계속 봐두는 게 좋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보니까 깔끔하게 다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그 주문 번호라든지 뭐 이런 거 운송편이라든지 글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숫자는 사실 뭐 가운데 정렬도 좋지만 오른쪽에 1의 자리가 맞는 게 좋으니까 오른쪽 정렬이 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글자의 제목, 필드명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가운데 정렬되면 좋고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디자인 보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목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제목이 나오게 해주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본문에 들어있는 얘네들, 그죠? 얘네들은 사실 얘네들랑 이름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이 안에 있는 값을 나오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쵸? 숫자들. 자, 그런 부분이니까 자, 제목줄만 나는 가운데 배치를 할 거예요. 제목줄만 홈 메뉴에서 가운데 맞춤. 다시 한번 가운데 맞춤. 이렇게 제목줄만 가운데 맞춤하고, 그 다음에 종류라든지 주문 번호라든지 운송편, 얘네들은 글자잖아요. 그쵸? 글자는 가운데 정렬. 이렇게. 근데 숫자들, 얘네들은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렬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지는데 한번 볼게요. 자, 보기 메뉴 가셔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숫자는 오른쪽 정렬, 글자는 가운데 정렬해서 아주 깔끔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자, 좋습니다. 자, 다시 보기 메뉴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그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룹 바닥글에다가 소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총계를 넣어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보고서 바닥글 보이시죠? 이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뭔가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총평균하는 이 부분이 보고서 바닥글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소개라는 것은 열무에 대한 소개, 총각에 대한 소개, 포기에 대한 소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종류에 따른 바닥글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종류 바닥글은 우리가 아까 이거였죠. 이게 뭐냐면 그룹화 및 정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추를 살짝 누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지정했던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종류별로 이 부분을 자세히 단추 클릭하게 되면 이 종류의 바닥글 구역, 아까 머리글은 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했었죠. 바닥글 구역을 표시함으로 바닥글 구역 표시로 바꿔주게 되면 종류 바닥글이라는 영역이 또 생기게 되죠. 자, 됐으니까 이걸 닫아줄게요. 닫아주고요. 자, 종류 바닥글을 살짝 올려서 1cm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가 확보가 됐냐면 종류 바닥글에다가 소개를 만들 거고요. 이 소개. 자, 종류 바닥글에 이 소개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각 종류별로.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에는 총평균이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우선 합계가 나올 부분은 소개 부분은 이 수송액에 대한 이 부분과, 그쵸? 그 다음에 순이익에 대한 이 부분 두 개만 나와 있고 앞부분에 이 부분은 답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나오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만 이렇게만 선택을 하죠. 요거 두 개에 대한 소개. 그쵸? 요거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시그마 단추 있죠? 시그마 단추가 합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두 개 동시에는 안 되고 한 개씩만 되니까 요거 한 개 선택해서 시그마 단추 누르시면 뭘 할 거냐? 소개는 합계니까 합계 구할 거야. 그럼 자동으로 합계가 탁탁 떨어지죠. 그 다음 순이익도 마찬가지. 얘를 선택해서 뭐 할 거냐? 합계를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순이익의 합계가 정확하게 이 필드의 길이를 맞춰서 떨어지게 돼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보고서 바닥글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죠? 보고서 바닥글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는 선택해서 딜리트, 선택해서 딜리트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총 평균이 나와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단가원과 운송료가 총 평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원 선택해서 총 평균이니까 시그마 단수 눌러서 평균 선택하면 이쪽으로 쭈루룩 나와버리죠. 자, 운송료도 선택해서 시그마 단수 눌러서 평균 선택하면 쭈루룩 나와버리죠. 이 중에서 소개 라인의 평균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선택해서 딜리트, 얘도 선택해서 딜리트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소개 라인의 썸 수송액, 썸 순이익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쵸? 종류 그룹별 바닥글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AVG, AVG 요 두 개의 부분이 바로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다? 여기 소개라는 글자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이라는 글자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 라인은 주문번호 라인이니까 요 밑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 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텍스트 박스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자, 주문번호 선택해서 시그마 단수 눌러서 아무거나 선택을 할게요. 그죠? 선택. 그럼 두 개 생기죠. 뭐 카운트 하면 생기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뭘 나타나게 할 거냐면 소개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럼 이 카운트라는 글자 다 지우고, 그쵸? 이렇게 해서 는 하셔야 됩니다. 는 하고 다운표 열고 한글 쓸 때는 소개 다운표 닫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는 하고 다운표 열고 소개 다운표 닫고 엔터 이렇게 치시고요. 자, 여기서도 카운트 요거 다 지우시고 는 하고 다운표 하고 총평균이라고 치고 다운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소개라는 글자와 총평균이라는 글자도 함께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좋아요. 자, 보기 단추 누르셔서 확인해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요 소개라는 글자 소개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소개라는 글자 소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포기에 대한 소개라는 글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이따가 다 바꿀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전체가 우리가 계산의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끝났다, 프린트를 하겠다, 이 상태에서 프린트하면 합격권에 듭니다. 왜? 모든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야? 꾸밈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감점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예쁘게 꾸며줄 건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다? 이 열무라는 글자가 하나만 나와야 돼. 그죠? 이거 안 나와야 됩니다. 총각 하나 나오고 이거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기 하나 나오고 이거 안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줄이 이렇게 다 끄여져 있죠. 그룹별로 이렇게 줄이 다 이렇게 끄여져 있어요. 그쵸? 이 줄을 여기서 이렇게 일단 꺼주시면 돼요. 전부 다. 그죠? 그 부분. 자, 이런 부분은 안 나와야 되고요. 선이 있으면 안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꾸며주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다시 한번 보기 단수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재 그 아까 선들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선을 없애기 위해서 자, 전체 객체를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자, 필요 없는 선을 없애기 위해서 이 눈금선을 클릭한 다음에 현재 모두나 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맨 아래쪽에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자, 다시 한번 보고서 보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필요 없던 눈금선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뭐다? 가로로 그룹된 부분에 이런 선들을 열심히 꺼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선이 없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다 나올 거지만 이렇게 잘려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선을 끝까지 다 그어주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선을 어떻게 껐는지 역시나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기 단추에서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자, 선을 끌 때는 여기 있는 대각선 보이시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자, 우선 선을 이렇게 임의로 한번 꺼주세요. 자, 이렇게 끊는데 어디까지 끊냐면 15cm 정도 끊는다 그랬었죠. 그럼 15cm 정도가 되게끔 이렇게 삐뚤삐뚤해지더라도 이렇게 일단 놔두세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삐뚤어졌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속성 시트 누르셔서 여기 보면 선 표시를 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너비를 우리가 얼마로 맞춘다? 15cm로 맞춰주시고요. 그죠? 15cm. 제가 소수점을 찍어 버렸네요.
자, 15cm로 맞춰주고 엔터. 그 다음에 선의 높이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을 똑바로 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그 선은 아무 때나 꺼놓고 선의 높이를 0으로 만들어주면 선은 가로로 일직선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0으로 쓰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고요. 그럼 선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선 굵기를 조금 굵게 하는 게 나중에 보기가 좋기 때문에 선 굵기는 여기서 이제 두께를 조절할 수 있지만 이쪽에 이 단추를 이용하셔서 조절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 2pt 3pt, 3pt로 해볼까요? 눈에 띄게 3pt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되겠죠? 자, 속성창 다시 닫아주시고요. 그러면 이 선들은 마우스로 들고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키보드로, 그죠? 키보드로 이렇게 들고 내리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려서 이 선을 어디에 갖다 두냐면 페이지 머리글의 위쪽 부분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머리글의 위쪽 부분 보이시죠? 여기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을 그릴 필요 없고요. 이 선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주는데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혹시나 이거 내리다 보면 저 안에 있는 종류, 주문번호, 운송편 얘네들이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키보드 좌측 아래쪽에 있는 CTRL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움직이면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은 처음에 하나 만든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의 위쪽에 하나 넣고 페이지 머리글의 아래쪽에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번에는 본문에는 선을 안 넣습니다. 자, 종류 바닥글을 클릭합니다. 종류 바닥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종류 바닥글의 위쪽에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컨트롤 V 한 다음에 아래쪽에 종류 바닥글의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한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에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은 위쪽에는 넣지 말고요. 아래쪽에만 선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됐어요. 자, 보고서 보기 눌러보니까 어때요? 선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선이 깔끔하게 만들어진 거죠. 이제 선을 제가 여러분한테 눈에 띄기 위해서 좀 더 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굵어 보이는데 실제로 프린트하면 이 정도가 아주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선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선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선들을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제 마무리 작업하겠습니다. 마무리 작업은 이 그 숫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천 단위 콤마에다가 원화 표시 붙여주는 거 이거 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숫자의 천 단위 콤마에 원화 표시 이런 것들을 하고 전체가 이렇게 일직선이 맞게끔 얘네들을 안쪽으로 더 밀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보기 단추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자, 우선 종류를 열무 총각이 열무와 총각만 나오게 하려 그러면 본문에 종류를 선택하셔서 역시 속성 시트를 클릭한 다음에 자, 속성 시트 전체를 쭉 찾아보시면 뭐가 있냐면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곳이 있어요. 중복 내용 숨기기. 자, 상당히 메뉴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 중복 내용 숨기기가 아마 아니오로 돼 있을 거예요. 얘를 예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중복 내용인 열무가 숨기기로 되기 때문에 열무 하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해주시고 속성창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너비를 좀 줄일게요. 그쵸? 요거 두 개 선택하셔서 이 라인의 페이지 머리글의 전체와 그리고 본문의 전체를 선택하셔서 우리 속성창에서 속성 시트에서 너비를 그 얼마로 줄 거냐면 아까 전체 이제 15cm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2cm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너비를 2cm로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전체가 15cm 안쪽에 들어오게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넓혀져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최대한 줄여서 그죠? 15cm에 맞춰서 이 부분을 줄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스크롤 이렇게 이동하셔서 그죠? 이렇게 넓혀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다는 거. 자, 요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가 천 단위 콤마 찍어야 되겠죠. 자, 천 단위 콤마 원 표시 예 클릭 Shift 키 누르고 숫자가 나와 있는 이 부분 전체를 선택해서 역시 속성 시트에서 뭐를 형식 이 형식란을 뭘로 바꿔준다? 통화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닫아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기 누르셔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순이익에 이렇게 샵 표시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숫자는 긴데 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디자인 보기 가셔서 이 순이익만 따로 늘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순이익만 이렇게 따로 늘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15cm를 맞출 건데 이렇게 아무리 느려도 계속해서 보기를 누르면 샵 표시가 만약에 나오는 거야. 자, 그럴 경우에는 글자 크기 자체를 줄여도 상관없으세요. 그쵸? 자, 전체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하셔서 똑같이 줄여드리는 게 좋으니까 홈 메뉴에서 글자 크기를 한 7포인트, 그죠? 현재 8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7포인트까지 이렇게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물 자체가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감점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 8포인트 정도로 해도, 그죠? 아까 순이익만 살짝 조금 느려졌기 때문에 충분히 답은 다 보이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보기 단추 눌러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깔끔하게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인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인쇄 미리 보기로 넘어가셔서 A4 용지 한 장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출력한다 하더라도 큰 감점은 없습니다. 자, 위쪽 여백 이만큼, 왼쪽 여백 요만큼, 오른쪽 여백 이만큼. 제가 오른쪽에 15로 맞췄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16으로 하나 17 하나 좀 안전하긴 하지만 혹시나 잘못해갖고 이게 넘어가서 이 한쪽의 필드가 다 안 나오면 실격 처리 당하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15cm까지 만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여백을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백은 여기 여백 보시게 되면 넓게를 선택해 주시면,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렇게 선택되면 더 왼쪽에 붙어 있죠. 이 부분이 뭐 넓게를 선택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하셔도 상관없고, 그래도 또 왼쪽 오른쪽을 딱 맞추고 싶으시면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는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위쪽 여백은 우리가 얼마로 해야 되죠? 감독위원이 6cm로 하라 그러잖아요. 6cm는 얼마? 60mm. 그죠? 그 다음에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조금 넓혀 볼까요? 아까 왼쪽이 좀 쏠려 있으니까 왼쪽이 지금 19니까 한 2cm 정도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3cm니까 30 정도로 늘려볼게요. 그죠? 자, 오른쪽은 건드릴 필요 없어요. 아래쪽과. 그래서 확인 누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좀 깔끔하죠. 전체가 6cm고, 그죠? 아래쪽에 여백은 충분히 생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자, 수송액을 확대시켜 보니까 수송액이 샵 표시가 있다. 그죠? 이거는 사실 아까 그냥 보기에서는 안 생겼는데 미리 보기 생기면 이 부분 어떻게 해요? 또 늘려 주셔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간다? 인쇄 미리 보기 닫고 다시 보기 단추에서 디자인 보기 넘어가셔서 수송액이 샵 표시가 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럼 수송액만 따로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느리게 되면 또 뒤에 거 늘려야 되고 15cm가 넘어가고 복잡하니까 이럴 경우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 글자 크기를 아예 줄여버려라. 홈에서 글자 크기를 7포인트로 다시 줄이겠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보기 메뉴에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전체를 확대해 보면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숫자가 정확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하는 게 더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확대 축소해서 전체 데이터가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시간이 보니까 1시간이 훌쩍 넘어갔는데 1회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본강을 듣고 오셨겠지만 그나마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아마 여러분 혼자 하시게 되면 충분히 한 40분 내로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첫 술에 배부른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2회, 3회, 4회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러분의 시간은 점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닫고요. 자,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액세스 다 만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저장 단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쵸?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됐는데 이번 액세스의 실전 모의고사 1회를 통해서 물론 지난 우리가 본강을 통해서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의 순서를 정확하게 익히고 이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뭐 좀 쉽게 따라왔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본강을 듣지 않고 1회 모의고사부터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하다가 보면 많이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1회가 힘들고 그 다음에 2회, 3회, 4회 넘어가면서 난이도는 높아지겠지만 여러분이 작업하는 능숙도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이번 시간 학습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더 파이팅하는 모습으로 더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